안녕하세요. 우리 지구의 미래를 바꿀 에너지 전환,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70%.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30년도 채 남지 않은 2050년이 되면요. 전 세계 인구 10명 중 7명이 도시에 살게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도시에 빽빽하게 모여 사는 세상. 이건 곧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에너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 거대한 도전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거대한 에너지 혁명은요, 의외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도시와 마을에서 말이죠. 어떻게 지역의 작은 움직임이 전 세계적인 변화의 불꽃을 만들어내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이 길을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이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랭커스터라는 도시의 시장 렉스 페리스가 한 말입니다. 도시 전체를 친환경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을 때 처음엔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비웃었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숫자 좀 보세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예전에는 태양광 패널 하나 설치하려고 허가를 받는 데만 꼬박 6개월이 걸렸는데 지금은 단 4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히 행정 절차가 빨라졌다는 걸 넘어서는 얘기예요. 도시 전체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안 된다는 말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그야말로 생각의 대전환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는 곧바로 경제적인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2009년에 무려 17%에 달했던 실업률이 2023년에는 6%까지 뚝 떨어졌어요. 왜냐고요? 저렴하고 깨끗한 녹색 에너지가 있으니까 새로운 기업들이 몰려들었고 자연스럽게 수많은 일자리가 생긴 겁니다. 친환경이 돈이 된다는 걸 바로 이 도시가 온몸으로 보여준 셈이죠. 랭커스트의 성공 비결은 바로 순환에너지 경제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에너지와 자원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재사용하고 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안에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독일의 베델이라는 곳은 지역의 목재 산업에서 나오는 폐기물까지도 소중한 에너지로 바꿔 쓰고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자, 이번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생활하는 건물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40%, 이 어마어마한 양이 바로 이 건물들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바꾸려면 건물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 분야에서 정말 끝판왕 같은 도시가 있는데요. 바로 노르웨이의 오슬로입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도시를 만들겠다는 정말 야심찬 목표를 세웠거든요. 새로 짓는 학교는 쓰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전 세계 전기차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죠. 심지어는 건물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조차 탄소 배출을 없애고 낡은 건물의 자재까지 재활용해서 새 건물을 짓습니다. 와, 정말 도시의 모든 곳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도시들이 만들어낸 이런 멋진 혁신의 불꽃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 불꽃들이 모여서 더 크고 안정적인 불길이 되려면 다음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이 에너지들을 서로 촘촘하게 연결해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에너지 실험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의 북해인데요. 북해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녹색 에너지망, 일종의 슈퍼그리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바이킹 링크라고 불리는 해저 전력 케이블은 영국이랑 덴마크를 잇는데 그 길이가 무려 765km나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 케이블이라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거대한 에너지 배터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국이나 덴마크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전기가 남아돌면 노르웨이로 보내주고요. 반대로 바람이 안 불면 노르웨이가 안정적인 수력 발전으로 전기를 보내주는 식이죠. 변덕이 심한 재생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만드는 그야말로 거대한 녹색 고속도로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녹색 네트워크를 움직일 피, 즉 미래의 연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그린 수소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만드는 전기분해 과정,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고요. 둘째, 이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쪼갭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서 나온 깨끗한 수소만 딱 모아서 연료로 쓰는 거죠. 에너지를 저장하는 또 다른 핵심 기술, 바로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 배터리가 사실은 양날의 검과도 같아요. 배터리를 만들려면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광물이 꼭 필요한데 이게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걸 차지하기 위한 또 다른 자원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요즘 저희가 자원을 회수하는 방법은요, 사실 오렌지 껍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네? 오렌지 껍질이라고요? 저도 처음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싱가포르의 한 대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마다비 스리니바산 교수팀이 우리가 그냥 버리는 오렌지 껍질을 이용해서 폐배터리에서 아주 귀한 광물들을 다시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와, 정말 혁신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오나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학자들이 꿈꾸는 에너지 기술의 최종 목표, 진짜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광합성이라는 기술인데요. 식물이 햇빛과 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든 나뭇잎 하나로 수소 같은 깨끗한 연료를 직접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우리는 거의 공짜에 가까운 무한한 청정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도시 단위에서 국가 간의 연결, 그리고 미래 기술까지. 사실 해결책은 거의 다 나와 있는 셈이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이고 또 가장 어려운 마지막 관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두려운 건 우리가 감히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노르웨이 녹색건축위원회의 이 한마디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찌릅니다. 이 말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문제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지가 있느냐, 얼마나 빨리 행동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과감한 리더십을 보여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기술은 이미 우리 손에 있고 성공 사례들도 충분히 쌓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좋은 해결책들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넓게 퍼뜨리느냐 하는 실행력의 싸움인 거죠. 더 이상 발명의 경쟁이 아니라 보급과 적용의 속도 경쟁입니다. 이처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을 완벽한 청사진, 즉 설계도는 이미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죠. 과연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이 집을 다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지구를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서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책임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